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무슨 론 유튜버로서는 감히 건들면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의견 표명을 안 하냐, 비겁하다, 욕하지 마,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유튜버는 원래 좀 비겁하고요. 야, 제가 뭐라고 거기서 뭐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냥 비겁하죠.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자, 봅시다. 세계적인 SNS 기업 페이스북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갑자기 웬 페이스북의 얘기냐? 진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미국 연방정부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도 아니에요. 10월 28일입니다. 엊그제야. 내부 고발한 페이스북을 조사하겠다. 주가가 지금 잘 아시죠? 페이스북 갖고 계신 분들. 지금 S&P가 역대 최고가요. 나스닥이 역대 최고가요. 미국 3대 증시가 다 역대 최고가요. 테슬라 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미쳤고요. 구글 미쳤는데 얘는 다른 면으로 미쳤어. 페이스북은. 뭐야 이거. 혼자 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저가 매수 상황인지 골로 가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떠드는 게 레딧의 가장 핫한 주제인데 혼자 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왜냐? 얼마 전에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무슨 내부 고발? 프랜시스 하우건이란 분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담당한다는 전 직원 퇴사하고 나왔기 때문에 고발한 건데 2021년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내부 고발했어요. 뭐라고? 페이스북에서 고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고발이 단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나쁜 소셜미디어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페이스북이 숨겼다. 청소년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숨겼다. 아니 근데 이 정도 뉴스로 페이스북이 위기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신문 기사로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CNN 등 미국 17개의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 회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쿵짝쿵짝 하면서 잡혔다 이거죠. 잡혔기 때문에 뭐 하나 잡혔기 때문에 신났거든. 저기는 지금 밴드웨건 치면서 야 쟤네 집 불났어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보기엔 청소년 위험하다는 그거 조금 숨긴 게 뭐 그렇게 저 천조짜리 기업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냐. 근데 저긴 지금 미국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미국의 뉴스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보통 이렇게 번역이 돼요.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받고 있다. 좀 이따 페이스북 실적을 보여드리겠지만 실적 엄청 좋아요. 나쁘지 않아. 뭐 엄청까지 아니더라도. 근데 왜 뭐 그 정도 갖고 뭐 위기냐?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우건 누나가. 우리는 이제 신문 기사로만 봐서 그렇지 이 사람에 가서 얘기한 거를 실제 있습니다. 인터넷에 막 2시간짜리 의회 증언한 거 쫙 그 누가 쳐갖고 올려던 거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정보와 증오의 알고리즘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이 유명인의 인종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게시물을 지우지 않았고, 왜냐? 조회수가 되니까. 인스타그램의 특정 게시물이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널리 퍼뜨렸다. 왜? 높은 조회수가 높은 돈이기 때문에 혐오 발언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글, 가짜뉴스 등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퍼뜨렸다.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다. 뭐 왠지는 뻔하죠? 저거는 굳이 페이스북의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뭡니까 이거? 알고리즘으로 노출이 되면은 조회수가 돈이에요. 저 같은 유튜버 봐요. 어떻게 하면 제목을 더 유튜버처럼 지을지 컨설팅까지 받아. 그래서 요즘에 제목도 그러잖아요. 워런 버핏 뭐 돈이 복사되나? 뭐 이런 거 제목으로 짓는 이상한 그 내용을 좋게 만들어야지 말이야. 그 내용은 뻘 같은 내용을 만들면서 제목을 뭐 그런 식으로 돈이 복사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점점점 그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더 극단으로 가고 더 분노하는 내용, 더 증오스러운 내용을 가야 조회수가 많이 올려져요. 알고리즘이 이걸 안다는 거죠. 아는데 더 노출시켜. 왜? 왜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증오와 극단적 컨텐츠 양극화를 조성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왜?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 이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게시물을 더 많이 노출되도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자기 생각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계속 보여줘. 계속 자기 생각과 비슷한 게시물을 계속 보여줘요. 그럼 그래 맞지. 역시 맞지. 내가 맞아. 얘기를 해보면 얘기가 되긴 되죠. 물론 내가 맞고 너는 틀리지만 얘기가 되는 건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 콘텐츠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우건 누나가 하는 얘기죠. 페이스북은 조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용자들을 극단으로 몰아넣고, 이건 페이스북이라 할 필요 없어요. 알고리즘은 극단으로 몰아넣고 증오를 부채질했다. 왜냐? 우리가 하는 유튜브건 페이스북이건 내 존재감을 키우는 내 글이 조회수 많이 나면 좋잖아요. 나도 돈 벌고 축하가 누군지 다 알게 되고, 야 100만 조회수 200만 조회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목 그딴 식으로 지으면서 어그로를 끝나는 거죠. 워런 버핏 짭짤했습니다. 제목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야 돈이 복사가 되나? 이거 좋다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존재감을 가장 키우는 쉬운 방법은 분노, 증오, 가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장했다는 거죠. 2021년 10월 5일 한 달 전에 하우건이 의회에 나와서 청문회 증언을 합니다. 이거 올라와 있어요. 그 속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미명하에 페이스북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쳤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주류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페이스북은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는 거죠. 돈이 되니까. 이걸로 깠어요. 페이스북을.
근데 이거 사실은 페이스북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갖고 있는 모든 곳에는 조회수 나오고 돈이 되면 되니까 가짜건 극단적인 주장이건 혐오물이건 안 따지죠. 알고 있어도. 이거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저 누나가 한 말인데 그 결과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와 백신 반대 등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생각들이 갑자기 주류로 떠오르면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미쳤다. 이게 플랫폼 알고리즘의 결과라는 거죠.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생각들,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우리는 요 한 몇 년 사이에 많이 느낀 것 같은데 한 10년? 유튜브나 SNS가 본격화된 게 한 10년이죠. 이 10년 사이에 떠올려 보면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생각들이 갑자기 주류로 떠오르면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극단적인 생각과 글들을 조장했고 조회수를 잘 끄는 생각과 글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확산될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유지하고 조장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과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양자의 가치 속에서 일관되게 돈, 이익을 우선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 고발을 했죠.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가 해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담배를 규제했고, 저 누나가 한 얘기입니다. 오피오이드, 암편 진통제가 중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피오이드를 규제했다. 근데 왜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주고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규제하지 않느냐? 심지어 알고리즘이 뭔지도 모른다. 왜? 안 밝혀주니까. 페이스북이건 유튜브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기업의 비밀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회에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 뜬 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저 누나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에 지금 해악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의 감정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10년 됐어요. 당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뭐 굳이 페이스북이라 할 필요 없고 그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그 플랫폼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객보호라는 이름 하에 공개하지 않는다. 몰라요. 그래서 이 누나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 플랫폼은 침묵했고 거짓말로 대중을 호도했다. 페이스북이 초래한 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해서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어떻게? 사회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미국 의회에서 외쳤고, 이게 미국 의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면서 뉴욕타임스와 CNN 포함한 17개 그 언론들이 이거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저거를 가만히 놔둬야 되는가? 사회의 외곽에 있던,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사회의 주류로 올라오는, 단지 조회수가 되고 단지 어그로를 잘 끈다는 만으로 우리의 언론을 뒤덮는 이 상황을 놔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페이스북보다 이 알고리즘이 위기라고 보여지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뭐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과거 우리가 우려하던 빅브라더는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우리 그 뭐 조지 오웬의 그런 소설에 나왔던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누군가의 존재죠. 눈 딱 뜨고 있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2020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빅브라더가 정보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글, 어떤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됐어요. 이게 여론인가, 이게 맞는 글인가에 대해서 깜깜이야. 깜깜이. 거기 좋아요 10,000개 달려있으면은 맞는 글인가, 그 좋아요 10,000개는 실제 10,000명이 누른 것인가, 나한테 계속 뜨는 이 글이 우리 사회의 여론인가, 아니면 어그로 잘 끌어서 소수의 의견인데 나한테 보여주는 건가, 판단이 안 되죠. 정말 뛰어난 분 말고 저같이 범인들은 그런가 해서 보는 거죠. 한마디로 데이터 통제를 우리는 완전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V 시대 불과 10년 전에는 우리가 리모컨으로 돌렸어요. 아날로그죠, 손으로. 그럼 6번 SBS, 7번 KBS, 9번 KBS, 잘한다. 11번 MBC, 13번 EBS, 별걸 다 외우고 있죠. 13번 EBS 가고요. 저 뒤에 가면 이제 뭐 가끔 AFKN이나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날로그로 돌렸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난 SBS가 싫어, 나는 뭐 MBC가 싫어, 그렇다 그래도 돌리다 보면 대충 내용을 봐요. 아,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이 채널 선택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유튜브 딱 접속하면, 페이스북 딱 접속하면 알고리즘님이 봐라, 이거 훌륭한 내용이다. 워런 버핏이 왜 그렇게 돈이 복사가 될까? 뭐 이런 거 보라고 띄우는 거죠. 알고리즘이 훌륭하네, 이런 거 띄워주면 정말 훌륭하게 된단 말이야. 뭐 구글 광고도 그렇고 네이버 뉴스도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띄우죠. 유튜브도 뭐 페이스북 마찬가지로. 그럼 자연적으로 이걸 보게 돼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새끼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잠깐 의심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크크 그러고 웃어주고 그러면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고 달려.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달려, 이렇게 하고 야 하고 달려가는 거죠. 아니, 안 보인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른다며. 아까 전에 뭐 저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서 이 프로그램 압니까? 1 쳐보세요, 2 쳐보세요 했더니 줄줄이 다 모르신다며요. 뭐 파이트 클럽, 뭐 스우파, 뭐 아까 전에 뭐 공범,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죠.
정말 어떤 사람은 야 요즘 너무 유명한 얘기하고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뭐야 처음 봤잖아요. 뭐야 난 이 아이 처음 봤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달리는 거.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데이터가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알고리즘에 대한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고민과 고뇌를 해왔나?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이게 정말 저 외곽에 있는 몇몇 되도 않는 그런 의견을 어그로 끄니까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정말 훌륭한 의견인 건지 누군가의 뜻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거 공정한 건가? 누가 조작해서 올리지 않는가?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런 고민을 안 해온 거죠. 안 해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 해왔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냐라는 반성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나오는 거고 저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에코챔버 효과. 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만 들려요.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남자가 맞다 여자가 맞다 좌측이 맞다 우측이 맞다가 아니라 죽도록 그거만 듣는 거예요. 죽도록. 제가 저 같은 사람 정치 얘기 못하죠. 왜? 못하니까 혼나죠. 그죠 못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선을 넘을 뻔했어. 정신 계속 자기 그 생각만 증폭이 돼요. 반대편이 얘기하는 거를 가짜뉴스라 그러죠. 뭐가 가짜뉴스인지도 헷갈려.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옛날엔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았어. 최소한 KBS, MBC에 나올 정도면 전 국민이 봤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 그냥 생각하는 건데 이제는 야 이게 유명한 단어도 있죠. 많이 나오는 필터 버블. 필터 버블이 뭐예요? 필터링된 버블 안에 갇혀있다. 나만의 버블, 나만의 거품 안에 이렇게 갇혀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이게 전체 세상인 거 같죠? 그걸 필터 버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론이야? 유튜브에서 봤는데 축하가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축하가 그러는다는 거는 거의 잡설, 뭐 황색 타블로이드에서 받는 데랑 거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안 되고요. 축하가 그러는데 그 주식 오른데 진짜야? 근데 걔 물렸대 뭐 이런 거죠. 우리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여기선 제 생각인데 어떤 현상이 되냐? 웩도독 현상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웩도독 현상이 뭐냐? 웩도독, 강아지가 꼬리 흔드는 거. 이 있는 단어예요.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이 너무 크게 움직이면 원래 선물이라는 거는 현물이 있고 이거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게 선물입니다. 그쵸? 현물이 움직임에 따라 선물이 움직여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투기적 배팅으로 이게 너무 커지면 이게 움직여서 몸통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걸 웩도독이라 그래요. 어렵게 써서 웩도독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꼬리가 흔들면 몸이 움직여.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꼬리가 움직여서 몸이 움직이는 건지 이 개가 꼬리를 움직이려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개가 꼬리를 움직이는 건지 꼬리가 개를 움직이는 건지가 막 헷갈리는 현상이 이제 웩도독 현상인데 이거 왜? 아까 여러분 봤죠? 알고리즘의 결과 사회에 변두리에 있던 어떤 뭔지 몰라도 극단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주르르 떠오르면서 이게 꼬리인지 몸통인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려요. 저도 판단이 안 돼요. 뭐가 꼬리고 뭐가 몸통이고 이게 우리가 몸통이 흔들리는 건지 꼬리가 흔들리는 건지 사회 전체가 이게 웩도독인 건지 그리고 떠드는 건 누가 떠들어요? 뒤에 있는 우리들이 떠드는 게 아니죠. 여기가 떠들어. 맨 앞에 있는 이 말하기 좋아하는 가장 극단적인 있는 쪽에 원래 의견이 많잖아요.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은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다고 나 의견이 좀 중립적이죠. 중립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극단적일 때 의견이 세. 올려. 조회수가 좋아. 어그로가 좋아. 어이쿠나 플랫폼들이 야 이거 대박이다 퍼뜨려. 양쪽으로. 그럼 전체 의견이 이게 돼. 그게 여론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앞에서 죽도록 싸우던 게. 옛날에는 이거 방구석에서 이랬는데 이거를 알고리즘들이 열심히 뽐뿌질을 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넣게 되고 그다음에 하우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썼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다. 왜? 민주주의를 왜 위협해요? 뻔하죠. 여기서 막 그렇게 된 거를 퍼뜨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전군 포격이죠. 장난 아닙니다. 저 같은 유튜버가 네 몸살이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가 됐던 저게 뭐가 됐던 전군 포격 개시야. 와 댓글 500개 달리던 게 5000개가 달려요. 싫어요가 막 2만 개씩 갖다 박히고 아니 난 물어봤을 뿐인데 그게 맞냐고 이 새끼 이러면서 갖다 포격. 전군 포격. 다른 의견을 말하면 집단 보복이에요. 다른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 민주주의와 완전히 거꾸로 가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래요. 다수는 침묵하고 소수는 열광해요. 더 웃긴 건 다수가 침묵해요. 이거 봐요. 한마디도 안 말해. 한마디도 안 말해. 옛날에 저는 좋아했던 말 중에 이런 멋지잖아요 이런 말.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 좋아합니다. 이게 볼테르가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 뭐 다른 역사가 썼다라는 말이 많은 바로 그 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는 지금을 각오하고 지켜내겠다. 뭐 민주주의의 뭐를 의미하는 멋있는 명언으로 볼테르가 사실 안 말했다는 썰이 많죠. 하여튼 멋있는 명언으로 많이 있어요. 요즘엔 반대예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 이게 어딨어? 말하면 죽는데? 야, 한마디. 의문만 제시해도 죽어요. 의문만 제시해도.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제가 모 연예인이 말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무슨 어디 정치 그거 나가서 농담 한마디 했다가 5년이 지났는데 자기 기사에 아직도 그걸로 댓글 다는 사람이 있다. 아니, 자기 농담을 한 건데 거기서 풍자하라 그래서 그거 5년이 지난 지금도 댓글을 달고 있다. 힘들다. 이게 말할 권리 따니 요즘에 뭐 포격을 받고, 물론 이 볼테르 아저씨가 한 말 중에 더 유명한 말이 있죠. 요즘에 더 회자가 많이 되는 말.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이 아저씨가 한 말이죠. 네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하더라 라는 게 요즘 이제 댓글 싸움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아저씨가 한 말인데, 결론적으로 다수가 침묵하고 소수가 열광하게 되고, 요즘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괴벨스 아저씨가 요즘에 등장하면 그 어그로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하우거 누나가 하는 말은 의회와 시민사회의 도움 없이 이 플랫폼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해결하지 않을 거다. 왜? 돈을 바라보고 뛰는 곳인데 과연 돈 안 되는 거를 하겠냐? 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만 봐도 아무리 욕먹어도 돈 때문 하죠. 아무리 욕먹어도 그렇게 욕을 해도 그렇게 욕을 해도 돈 때문 해요. 돈이 좀 많이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알고리즘 활용한 조작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나? 네모가 동그라미라 그래도 구별할 수 있나? 조회수 뭐 높고 좋아요 많이 붙고 댓글 많이 달리면 네모가 동그라미인가? 그러면 그거 동그라미 아니에요? 그러면 난 죽고. 그러면은 우리 사이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야, 그런 게 좀 뭐 많지 않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게다가 이건 제가 느낀 점인데, 저 누나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디지털 논리들의 특징이 엄격해요. 와, 이거는 제가 느낍니다. 정말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해요. 어떻게 그렇게 엄격하니?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법령 조문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걸로 재단을 해요. 이렇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 엄격하게 재단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뭐 그것도 모르지 않은 둥. 그러면서 이 재단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못하죠. 그쪽에 대해서 뭐가 됐건, 뭐 정치가 됐건, 남녀가 됐건, 뭐 과학이 됐건, 역사가 됐건, 뭐 이런 잡다하게 떠드는, 네가 뭘 아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내가 뭘 알겠어요. 남이 지금 저 누나가 한 말이니까 그냥 갖고 와서 하는 말이지. 우리는 과거 10년보다 자유로워졌냐? 엄격하니까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침묵하는 사회.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정치 코미디 없죠? 정치 풍자. 요즘에 그나마 SNL이 좀 하려고 그러더만 이것도 세게 못하죠. 죽어요. 남녀 코미디 없죠. 7년 전 8년 전 코미디 봐요. 가서 개그 하는 거. 요즘은 그거 하면 죽죠. 외모 비하 뭐 이런 거 장난해? 남자건 여자건 외모 비하 뭐 이런 거 하고 뭐 몸매가 어떻고 이러면 죽는 거야. 네가 돈을 얼마 벌고 뭐 그걸로 되겠어 이러면 죽는 거야. 어디 그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려. 집값이 얼마가 이러면 죽는 거야. 아니,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정치 풍자도 못하는 것도 웃겨요. 내가 좌를 지지하고 내가 우를 지지하면, 좌를 지지하면 좌가 하는 일이 다 맞고 우가 지지하면 우를 하는 일이 다 맞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그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건 얘 의견이 맞는 거 같네, 이건 얘 의견이 맞는 거 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이번에 얘가 맞은 것 같은데 그럼 죽어요. 이 새끼가 빨갱이구만 이러면서 때리고 있고. 그 하다가 또 뭐 이번 얘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가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저 새끼 우파였어 이러면서 때려요. 아니 뭐 어쩌라고. 그럼 한정만 무조건 맞다 그래다. 이번 정부가 잘한 게 있어요. 정부 잘했어요. 그러면 이 새끼 왼쪽이었네 그래서 때려. 정부가 못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이었네 그래서 때리고. 그럼 아니 정부가 뭐 지금 다음에 뭐 누가 정부 되겠지만 뭔 얘기래요. 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된 게 아닌가. 게다가 사회 변두리에 있던 극단적인 생각들은 보통 갈등, 혐오, 분절, 막말입니다. 왜냐? 그래야 어그로를 끄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변두리에 있었죠.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하더라도 좀 순화됐지. 최소한 매너가 있었어. 제 생각에 예의가 있었어요. 예의가. 요즘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어떻게. 아니 일단 첫 시작이 야이 개 XX들아 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 똑같죠. 그 뒤에 있는 논리를 읽기 전에 일단 첫 글에서 나의 기분을 팍 상했어. 아니 뭐 어쩌라고. 처음 얘기하는데 뭐 김치녀가 어쩌고 시작한다든지 야이 벌레 어쩌고 시작하면 뭐 어쩌라고. 뒤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의가 없어. 예의가. 첫 시작부터 야이 그러면 너를 적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저렇게 지칭할까라는, 옛날이 너무 선비였나? 요즘엔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결과 이게 기냐, 결론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결과,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이 알고리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열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죠. 자신의 자리를 챙기던, 자신의 돈을 챙기던, 자신의 입지를 챙기던, 자신의 주장을 챙기던, 하여튼 챙겼어요. 갈등과 분열로 이익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는 눈을 감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가 저 의외의 진술을 딱 들은 다음에 분노했죠. 뭐라고? 페이스북을 이렇게 분노했어요. 페이스북 너네는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다. 이거 미국 의원이 한 말이에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이 증언 결과 도덕적 파산이다.
거기에 위원장인 리처드 블러머스라고 하는데 물론 누군지 모르죠. 상원의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로하는 거 잘 듣고 너희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대형 IT 기업들이 지금까지 알고리즘으로 큰 돈을 취하고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거를 눈을 돌렸던 이 현상은 심판의 순간에 직면했다. 이게 지난 10월 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미국의 뭐 기관들이 조사 들어가고 언론이 때리고 페이스북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결과 뭐 지금부터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가장 약하고 힘없는 꼬리에서 빵빵빵빵 터지죠. 야 이게 무슨 뭐 킹스맨도 아니고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뭐 슈커월드에서 많이 다룬 조회수 잘 나온 역시 유튜버답죠. 20대 미혼율 93% 실화냐? 진짜 실화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20대 남성 95% 미혼.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이게 나라냐? 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와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95% 90%인가? 30대 남자 절반이 미혼. 둘이 팍 터지게 싸우는 거죠. 51%가 미혼이에요. 아니 20대는 95%고 30대는 50%면 결혼은 누가 해? 둘이 팍 터지게 싸우는 거죠. 왜? 제일 약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청년들의 주된 담론과 갈등이 남녀 갈등이 되었다. 남녀 문제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20대 30대가 지금 떠들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남녀 갈등이 주된 담론과 갈등으로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가장 약한 고리는 여러분들이죠. 저는 뭐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잘 몰라요. 뭐 별로 와닿지 않고 제가 그 피식대학 그 상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막걸리 따라주고 마시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제가 보면 다큐멘터리예요. 저게 왜 재밌나? 아니 상사분들하고 끌려서 가기 싫은 그 뭐 지리산 올라가고 무슨 산 올라가서 내려오고 막걸리 마시고 막걸리 마시는 게 다큐멘터리지 저게 왜 웃기나 그랬는데 20대 분들은 웃기대. 너무 재밌다고. 피식대학처럼 재밌는 걸 왜 안 봐요? 슈카 형 그러길래 봤지? 다큐야. 야 누가 보더라도 다큐잖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구만. 그걸 왜 웃기다는 거지? 근데 그 웃기게 이제 보는 거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여러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누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페이스북은 스스로 바뀌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스스로 이 굴레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는 거를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 누나가 증언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 아니죠? 땀나. 이게 별 내용이라고 왜 땀이 나지? 근데 요즘 보면 이제부터 딴 얘기예요. 메인 얘기 끝났고요. 잡담 좀 하면 어려운 얘기 끝났고 요즘에 뭐 2대남 2대녀 그렇잖아요. 뭐 20대 남자가 20대 여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땐 2대남 2대녀가 아니라 좀 노는 쪽이었죠. 오렌지족.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오렌지. 이건 제 형님들 뻘. 오렌지족. 야타는 지금 봐도 좀 심한데 차 몰고 다니면서 야타했던 야타족. 우리 때는 뭐 이런 노는 쪽으로 뭐 어울리고 놀고 쟤들 너무 노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이대남 이대녀는 저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런 뜻이 아니고 뭔가 좀 비하하는 것도 약간 좀 그런 건데 제 생각엔 그쪽에 이렇게 뭉치는 게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보면 느낌이 왜?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5분만 반복할게요. 반복한다고 혼내더라고. 죄송합니다. 야 그럼 사람이 반복을 하지. 나이 들면 했던 얘기 또 해요. 제 생각엔 이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잘해야 되는지. 노멀 패스가 말이 되냐? 그랬더니 제네럴 패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네럴 패스 그러면 입에 조금 안 붙어. 그래서 콩글리시로 하겠습니다. 노멀 패스. 노멀 패스가 붕괴됐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1단계 취업한 다음에 대출받아 집 사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2단계 그럼 회사생활 열심히 하면서 대출 받고 이제 살고 4번째 은퇴하는 이런 삶 이게 노멀 패스인데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죠. 과거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저 중에서 당연히 4번이 문제죠. 왜냐? 대출 갚아서 회사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은퇴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큰 관심사가 은퇴였어요. 은퇴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 노후 대비 은퇴 뒤에 어떻게 나 돈 어떻게 벌지? 치킨집이냐? 맥주집이냐? 그래서 우리 대학교 앞에 가면은 맥주집 아저씨가 공대 앞에 가면 문제를 풀어준다 뭐 이런 게 문제였고 문제 발생 시기 올 때 중후반 뒤였죠. 요즘은 저때까지 생각도 안 하죠. 왜? 이번에서 막히잖아. 대출 받아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무슨 꿈 같은 얘기를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진짜. 이런 얘기하면 95%가 욕을 해요. 뭐 되도 않는 소리 20대 95%가 결혼 안 한다며 30대 50%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해보라고 되냐고 뭐 이런 삿대질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요. 2번이 넘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패스가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대출받아 집사? 안 되니까 에라이 좀 이따 나오죠. 시바 이누 코인이다. 그건 뭔데? 도지 코인이다 뭐. 얼마 올랐는데? 9만% 올랐습니다. 야 9만%. 야 9만%가 뭐야? 9만% 올랐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이래서 집을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이거 안 되니까 왜? 당연히 안 되죠. 됩니까 여러분? 평균 매매가 11억이랍니다. 평균 전세가가 6억이에요.
옛날에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대충 조금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집값이 한 3억 했어요. 한 1, 2억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대충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대충. 좋은 집은 아니겠지만 요즘엔 평균 11억. 야, 이거 대충 갚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지도 못하지. 전세값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균질성이 깨져요. 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해결했다. 못 해결한 자, 못 들어간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뉘어요. 사람을 A냐 B냐로 평가하기 시작해요. 특히 남녀 관계에선 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엔 균질했어요. 소개팅 나가도 비슷했어. 사람들이 부자냐 안 부자냐는 거는 나중에 좀 편하게 살까 문제지만 뭐 대충 소개팅 나가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야, 너 집 있어? 그럼 집이 어디 있어?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대출 받아서 살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대부분 1차 과정으로 통과했어. 2차가 문제죠. 외모, 키, 학력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1차는 통과했어요. 면접은. 2차가 물론 대부분 좀 문제가 있죠. 좀 말을 좀 못한다든지 조금 그쵸. 조금 비주얼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지만 1차 통과를 했는데 이제는 1차가 안 돼요. 1차에서 나뉘어요. 근데 1차에서 나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게 속물처럼 보여. 이게 1차에서 일로 들어간지 일로 들어간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쓱 혹시 집 이런 거 물어보면 야, 이 속물 같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럼 또 싸우죠.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냐 이렇게 또 싸우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막차 탔다. 야, 나는 1번에 들어갔다. 벼락거지다. 아이쿠, 나는 못 들어갔네. 이 차이가 이렇게 됐죠. 야, 그래서 보면 게이머 입장에서 이게 우리 오래된 게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드 인플레 되고 뉴비들 안 오고. 그래서 저는 이 뉴비들이, 근데 웃긴 건 우리 사회는 뉴비들끼리 싸워요. 들어온 다음에 뉴비들끼리 싸워. 팍 터지게 싸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게임 안 한다고. 포기. 딴 게임이야, 딴 게임. 딴 게임이 없잖아. 집에서 진짜 딴 게임이에요. 그 게임 안해가 맞는 말이에요. 사회의 게임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저랑 같이 디아블로를 한다든지 집에 가서 진짜 딴 게임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딴 게임 하기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죠. 안 해. 뭔 소리야 이거. 안 해. 그 게임 안 해. 야, 장난해? 야, 그 고인물도 잔뜩 꼬여갖고 평균 11억이라는 돈 네가 30년만 바닥을 박박 긁으면 전세는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 들어가니까 나 첫 시장 마을에 왔더니 서로가 서로 싸대기를 때리고 있고 이 새끼야 네가 말이야 이러면서 네가 이거 때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안 해. 쳐다도 안 보죠. 그리고 그 게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죠. 야, 그 현질 쓰레기 게임 왜 하냐? 그 게임 왜 함? 질러갖고 그 무슨 검 하나 만드는 그게 뭐 좋아? 그거 왜 해? 딴 게임 하지. 그런 게임 왜 함? 게임 하는 사람은 바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강력한 스타터 패키지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벌어지고 있잖아. 자본주의가 그렇지만 이 게임 시작하려면은 진짜 기존의 흐름과 섞일 수 있는 강력한 스타터 패키지를 요즘 게임으로 치면 이거 주잖아요. 처음 시작하면은 패키지 좋은 거 줘요. 대도 않는 거미지만 주긴 줍니다. 이상한 주고 줘야 돼요. 물론 우리 사회가 주긴 주죠. 청년, 주택, 임대사업 이런 것들 처음 시작하니까 조금 쉽게 들어가라. 근데 이 정도로는 약하지. 이것이 임대 받아갖고 주던가 그냥 이거 주고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짜리 대출해서 주던가 살아가면서 갚으면 되니까. 공짜로는 못 주죠. 이거 좀 이렇게 저 패스에 들어갈 수 있게 빚 갚으면서 다니면서 내 집 있고 결혼해서 애랑 같이 키울 수 있게 그 정도는 해달라고. 어떻게 되냐, 우리 사회의 물론 합의의 문제겠지만 조금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청약 가산점을 보면 여러분들은 택도 없죠. 무주택 기간 15년 될 리가 없죠. 내 나이 30살인데 15부터 무슨 부양가족 수 6명 택도 없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양가족, 이거 안 돼요. 청약으로 택도 없잖아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거는 다 기존의 올드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저런 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도 알죠.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이런 걸 개편해 줍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이런 맞벌이 해주는데 이것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죠. 전체 물량의 9%라 그러는데 훌륭한 정부가 열심히 해주곤 있긴 한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쟤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물레바퀴는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혼인 건수입니다. 2013년에 2021년 슈카월드에서 또 짭짤하게 뽑았던 바로 그 주제. 반통 났어요. 반통은 아니구나. 32만이 20만 됐으니까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더 내려가겠죠? 이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이거 1 보는 거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만으로는 이거 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사회가 다 어렵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도 물론 많지만 저런 문제에서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좀 길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소위 노말 패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개뿔? 둘이 싸우는데? 둘이 남성과 여성이 박터지게 싸우니까 저런 문제는 뒤로 쏙 들어갔고 누가 누구의 머리끄댕이를 잘 잡아 남자 지금 이거 갖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좌표 찍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혼날 얘기를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요.